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37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비실비실합니다. 아시아장 분위기 안 좋고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도 1% 정도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분위기 안 좋죠. 뭐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 좀 혼자 꿈꿔보던 건 있습니다.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죠. 일본 엔화가 한 150엔 넘어갔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환율 시장에 개입하면서 좀 무슨 변동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추측을 좀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예, 글쎄요, 뭐 각국 정부가 공조를 해서 이런 환율 조치를 내놓으면 사실 좋긴 하거든요. 지난번에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 중국, 일본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때에 환율 시장 개입해갖고 딱 환율을 한번 출렁하게 만들었었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서로 합의가 잘 안 됐는지 어쨌는지 해서 오늘 일본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일본이 지금 가장 환율의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고요. 한국, 중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여유는 있거든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게 하여튼 그다지 뭐 큰 여유는 아닙니다. 일본에 비해 약간 낮다는 것뿐이지 둘 다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거든요. 한중일 셋 다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거든요. 일본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제일 뜨겁긴 하죠. 그래서 뭔가 기대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 이 정도 이야기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금 전에 이제 영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되긴 했는데 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유럽은 확실히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지표도 실제로 안 좋습니다. 이런 점들이 시장의 반등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탄력적인 반등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될 겁니다. 유럽 쪽은 뭐 사실상 침체에 접어섰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재밌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어요. 아직 뭔가 빵 터트릴 만한 그런 엄청난 재료가 보이지 않아서 시장의 반응이 애매합니다. 이러니까 대응이 어렵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두 달간 시장이 빠지긴 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해요. 두 달간 빠져서 낙폭 과대하다라는 거는 이제 저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막연히 이걸 제 의견이라고만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 게, 사실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 왜 낙폭 과대라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에 따르면 지금은 원래 평상시면은 지금 주식 사면 돈 벌 확률이 훨씬 높긴 예. 지금 주식 사면 돈 벌 확률이 훨씬 높긴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낮은 자리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낙폭 과대한 상황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지표는 계속 안 좋게 나와서 반등도 못 하는데 뭔가 빵 터질 만한 이슈는 없고 계속 낙폭은 과대하고, 대응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지지와 저항, 붕괴돼야 아래로 가고 돌파한착해야 위로 간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그거 말고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분위기가 정말 애매한 게, 그런 나름 진짜 두 달 빠졌더니 맨날 뭐 증한 펀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부에서 자꾸 냄새를 솔솔 풍깁니다. 야, 니네 공매도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고 주식 사라.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 주식 사줘라.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 요즘 일주일 내내 뭐 증한 펀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식을 좀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생각에 가장 현실적인 뉴스는 제 생각에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긴 한데, 코스피 종합 기준으로 해서 2천 흔들리면 아마 그러면 이제 무슨 실제적인 조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증한 펀드가 들어오고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오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 증한 펀드라든가 이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조치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어쨌든 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거는 하면 안 좋다라는 인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가 그렇게 개입하는 거는 뭐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뭐 하여튼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단 말이에요. 제법 강력한 조치예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되게 부담되는 조치이긴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단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하겠다라고 지금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검토한다, 이번 주에 한다, 이번 주에 한다, 이런 식으로 냄새만 솔솔 풍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여튼간 그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하지 않으면 그럼 더 강력한 조치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정부 입장에서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 하여튼 이런 조치 막 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중요한 조치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가긴 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치이긴 해요. 이런 조치가 나오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바닥 나오는 경우, 6개월 내로 이런 조치 나오고 6개월 정도 내로 바닥 나오는 경우가 좀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확률이 좀 높긴 높았습니다. 이런 조치 나왔을 때요. 역사적으로. 다만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이런 보고서도 좀 있긴 있었는데 이 보니까 KB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였나 봐요. 지금까지 증안펀드가 나와갖고 실제로 가동됐던 3번의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 번은 실패하기도 했어요. 증안펀드 가동되고 나서 반등에 실패한 사례도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보고서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요겁니다. 반등의 확실한 신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다라는 거, 그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마우스 따라가시면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긴축, 달러 강세 써있죠? 인플레가 해결돼가지고 미국이 긴축을 안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 지금 어설프게 증안펀드 이런 걸로 해갖고 시장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금액이 뭐 10조 원이다 어쩌다 하는데 물론 10조가 큰 돈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증시 시가총액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10조 원도 그다지 뭐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돈 정부에서 쓸 거면 잘 써야 된다. 지금은 어쨌든 쓰지는 않고 있고 쓸 거라고 이제 자꾸 구두 개입만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증시에 하방 경직성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이 되긴 돼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한국 정부는 그럭저럭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요. 비교적 좀 대응 잘하고 있다. 통화 정책도 뭐 비교적 뭐 괜찮고 물론 100점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뭐 나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는 그냥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시장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뭐 자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시장에 빠지기도 뭐하고 빠지려면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악재도 없고 계속해서 애매하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나온 뉴스들 좀 대충 살펴봤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피 종합 2000 흔들리면은 이거 그 2000 부근에 가면은 공매도 금지라든가 증안펀드라든가 실제로 나올 수 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2000 정도쯤 되면은 이런 증안펀드나 공매도 금지 할 만한 그런 뭐 여론이나 또 그런 명분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이 정도쯤 갔을 때 쓰는 게 하여튼 뭐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까지 봤고 오늘 아침에 참 몇 가지 이야기 하려 했는데 뭐 깜빡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잠깐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면 어젯밤에 뭐 금리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뭐 연준에 뭐 누가 나와갖고 한마디를 한 게 좀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뭐 패트릭 하커 연준 총재가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연내 금리 4% 훨씬 위로 올라간다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사실 몰랐던 것도 아닌데 뭐 우리 이럴 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내용의 시장이 흔들렸다? 좀 개인적으로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연준의 생각은 이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게 연준 점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2023년쯤 되면은 뭐 4점 몇 프로 좀 충분히 넘어 있는 뭐 이런 그림이고요. 사실 뭐 그죠 뭐 이번에 11월에 75bp 올리면은 4% 터치하는 거고 12월에 FOMC도 있으니까 12월 달에도 올리면 당연히 4%는 훌쩍 넘는 거죠. 그죠? 굳이 이런 점도표를 안 보여드리더라도 사실 뭐 올해 4% 넘어갈 거라는 건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이라서 하여튼 지금 연준의 생각은 이렇대요. FOMC 그 의사록에 나와 있는 점도표를 따져보면은 이렇다. 연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준의 희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가 잡힐 것 같다라고 자기네들이 희망차게 그림 그려놓은 게 이거예요. 근데 연준 생각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고 있긴 한데 이 장단기 금리차 계속 좀 잘 보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인데요. 쫙 보시면은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결과적으로 뭐 역전이 돼야 역전이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 정도가 좀 역전이 좀 심하게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0년물하고 3개월물 역전이 언제 되느냐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10년물 금리가 워낙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역전이 그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는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역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글쎄요 역전이 안 되는 게 다행인지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시장에 문제가 좀 많긴 많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4%를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연준이 이 11월 초에
11월 초에 75bp 인상할 거를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제 아마 뭐 시간이 지나갖고 12월쯤 되면은 이 값이 또 아마 뭐 4.5나 이 정도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4.5나 4.75 이 부근까지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그때 10년물 금리가 따라오르지 못하면은 그때쯤 아마 역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알 수가 없죠. 저는 지금까지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전 중간에 10년물 금리가 다시 아래쪽으로 꺾여서 추세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보긴 봤는데, 그죠? 언젠가부터 계속 위쪽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의견 바꿨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역전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금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이긴 한데, 1년 전에는 요렇게 어떤 우상향하고 있던 이런 그래프가 지금은 보시면 이제 당당의 금리차가 거의 역전이 돼 갖고 이 검은색 선인데요, 상당히 플랫해졌죠. 이제 상당히 평평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평평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뭐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어쨌든 아직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역전은 안 됐다. 근데 역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는 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래저래 뭐 올해는 그냥 뭐 조용히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좀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냥 뭐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냥 쭉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이제 뭐 시장 좀 살펴볼 건데, 독일 증시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던 그 자리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고점,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지난번에 돌파 한착했었는데 이거 다시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야 된다고요. 지지할지 안 할지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붕괴돼 갖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직전 고점을 돌파 한착한 유일한 증시였는데 다시 제자리로 일단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의 안 좋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뭐 여전히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이 라인 붕괴되는 거 확인하면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만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증시는 그래요. 증시는 뭐 한국 증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애매해요. 294 코스피 선물 294 박스권 상단이고요. 아래쪽으로 283 박스권 하단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딱 한가운데 있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몰라요. 그죠? 다만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한 숟가락씩 뭔가 누적을 해가는 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듯한 느낌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다가 이제 294 어떻게 돌파 한착 해갖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두터운 지지선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도 모르는 일이, 뭐 그건 일단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상은 근데 이제 294 돌파 한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이게 그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또 무슨 어떤 뭐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서 올라갈지도 모르죠. 근데 하여튼 뭐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여기서 지가 뭐 300까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플레, 경기 침체 우려, 미국의 긴축 써 있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조금 반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큰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죠. 하여튼 뭐 조금씩 해보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뭔가 그 하방 포지션을 조금씩 반등 나왔을 때 그렇게 매집해 나가면 되긴 돼요. 매집해 나가도 될 만한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294 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 시장은 오늘 960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 했네요. 그죠? 저항 근데 못 넘었으니까 얘도 뭐 또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1440원 딱 터치를 했네요. 그죠? 이게 지금 꺾이겠다는 그림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거 일단 패턴상으로는 삼각 수렴형입니다. 그죠? 네, 삼각 수렴형. 대충 지금 그은 건데 한 1440원 선 긋고 이렇게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삼각 수렴형입니다. 근데 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한국 이 원화 같은 경우는 1440원에 대한 매물 소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런 걸 소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크고 탄력적이고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이 옆으로 좀 기어가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가 그나마 반등이라도 할 수 있는, 반등 시도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박스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얘 본격적으로 위로 올라가겠다고 맘먹으면 그럼 이제 그때 코스피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원달러 환율만 봐도 이게 294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게 일단 합리적인 뷰일 것 같아요. 환율하고 주식하고 원래 그죠? 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근데 환율이 뭐 떨어지길 해야 반등을 하지.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식이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옆으로 벨벨벨 기고 이러는 거는 지난번에 풋옵션들이 너무 많이 해먹어서 풋옵션들 과잉됐던 거 소화하는 과정이라 지금 이렇게 벨벨벨 기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긴 하지만 뭐 그건 뭐 저의 스타일일 뿐이죠. 하여튼 뭐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죠. 투자는 본인의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거겠죠. 하여튼 뭐 다 애매합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이게 빠지겠다는 그림 아니고 오늘 보시면 또 저항 소화했죠. 더 올라가겠다는 그림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지난 2거래일 동안 55,000원짜리 지지력 만들어냈으니까 다시 한번 57,000원 도전하겠다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 굉장히 애매해요. 코스피 박스권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일랑 말랑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S&P, 나스닥 오늘 밤에 뭐 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밤 하락이 자연스러운 그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목표치는 뭐 3,580까지 열리긴 했는데 일단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상황이 애매합니다. 다만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전 고점 자리 여기 터치를 못하고 지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고점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나스닥도 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특별히 뭐 이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오늘 밤에 잘 봐야 될 건 뭘까요? 역시나 금리입니다. 그죠? 오늘 밤에도 금리가 신나게 올라가면은 또 희망은 없습니다. 금리가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면은 오늘 밤도 또 하락하겠죠. 하여튼 금리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오늘 밤에 뭐 이슈 발표 이런 거 없거든요. 경제지표 나올 거는 일단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봐야 될 거는 제 생각엔 금리다. 금리 많이 오르면 오늘 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